안녕하세요. 손가락 뉴스 진행을 맡은 호빵입니다. 오늘 뉴스는 스쿨존에서 또다시 어린이 사망 사고가 있었다는 기사를 봤는데요. 한 달 전 11일 충남의 한 스쿨존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어린이 민식이가 과속 차량에 의해 교통사고로 숨졌습니다. 스쿨존에서 과속이라니 믿을 수가 없습니다. 스쿨존의 어린이들을 지킬 수 있도록 신호등과 과속 방지 카메라를 강제하는 법안이 이제서야 국회에 발의가 됐습니다. 이 법안에 관련해서 숨진 아이의 부모가 국회에서 눈물의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국회와 시민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시사평론가 곽동수 선생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곽 교수님과 대화 나누기 전에 짧은 30초 광고 영상 먼저 보고 올게요. 우리 손말TV를 도와주시는 영상이니까요. 꼭 봐주세요. 운전 중엔 위험한데. 뒷좌석도 안전띠 꼭 매야 하는데. 차에서 보면 안 되는데? 교통안전, 차 밖보다 차 안을 먼저 살펴야 합니다. 아휴. 네, 광고 후에 돌아왔습니다. 민식이 부모님께서 슬픈 얼굴로 국회에서 기자회견한 영상을 봤습니다. 안전하다고 믿었을 학교 근처 그 스쿨존에서 아이를 잃은 부모님의 심정이 도무지 저는 상상도 되질 않더라고요. 그 스쿨존은 어린이를 교통사고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제정된 지역이 아니었나요? 맞습니다. 키가 작은 아이들까지도 운전자들이 주의해서 잘 살펴볼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노란색으로 표시를 하고 있기도 하는데요. 이런 스쿨존에서 어린이 사망사고라니 정말 굉장히 놀랐습니다.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나요? 맞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지금 현재 이런 사고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민식이 부모님과 같은 분들이 나와서 직접 말씀을 해주시는 건데요. 실제로 스쿨존은 기존의 도로에서 구분되게 노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평균 도심 진행 속도가 60km 시속인데요. 여기선 절반인 30km로 달리게 되고 모든 아이들이 지나다닐 수 있고 아이들은 차보다 작거나 백미러나 뭐 여러 가지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못 볼 수 있어서 특히 조심을 해야 되는 구역입니다. 근데 여기서 신호등이 있어서 건너가기 편하게 하거나 혹은 어떻게 사고가 난 것인지 볼 수 있는 CCTV 같은 것들이 없었다고 하는 것이 더 큰 충격이어서 학교마다 여러 가지 교육에 관련된 법들이 있습니다. 이 법을 좀 더 잘 지키게끔 국회의원들이 강제화하는 것들이 필요한데요. 안타깝게도 지금 현재는 이 법이 이제야 올라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실제 통과되기 전까지는 더 많은 사건이 발생할 수도 있겠다 싶은 걱정이 됩니다. 예, 맞습니다. 정말 걱정스러워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국회에서 지금 법안이 발의됐다고 하지만 무슨 내용인지 그리고 또 어떤 내용을 더 포함하면 좋을지 교수님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일단 법안으로 제출된 것은 이같이 안타까운 사고가 없게끔 안전조치를 갖춰야 돼서 지금은 학교 근처긴 하지만
아이들이 없는 시간인데 뭐 하고 그냥 쌩쌩 달려가는 사람들도 많고요. 위반을 했을 경우 시내에서 학교 근처라고 30km 달리게 하는 건 너무 위험하다. 오히려 사고가 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쪽들도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조정할 수 있는 게 있으면서 신호등이라든가 강제적으로 조금 더 넉넉하게 하는 무언가 조치가 필요하고 CCTV 같은 사고 후에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조치도 필요하게 만드는 걸 법안의 내용에 담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 법이 지금 통과될지 의문입니다. 이 지금 법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지면 국회 동의 과정을 거쳐서 실제 나갈 때까지 시간이 걸리는데 지금 현재 20대 국회가 마지막 정기국회가 열리고 있고요. 내년 4월이면 임기가 끝나기 때문에 그 전까지 통과되는 게 사실상 어려워 보이기 때문에 민식이 부모님께서 나와서 사정을 하신 것인데요. 저도 부모의 한 사람으로 정말 안타까운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네, 제가 부모였어도 정말 참담한 심정일 것 같습니다. 그 국회의원 300명 중에 법안이 발의가 되려면 굉장히 많은 동의가 필요한데 고작 17명이 참석을 했다고 해요. 왜 이렇게 적은 숫자의 국회의원만 동의를 했을까요? 그러니까 법안을 만들어서 심사를 하게 올릴 때는 10명 이상이면 돼요. 그러니까 17명은 기본으로 들어갔던 쪽이고요. 이 해당 위원회에서 관련된 걸 검토하고 그 다음에 동의를 거쳐서 올리게 되면 그때 가서 표결을 붙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300명 중에 17명만 동의한 게 아니라 이 법안을 내는데 이름을 올린 사람이 17명이라는 얘기고요. 이게 만약에 진행이 된다면 해당 위원회에서 검토를 하게 될 것이고 아마 만장일치로 올라가게 될 거라고 보는데요. 지금 이런 것들, 우리 삶에 밀접하게 되어 있는 법안들이 밀려 있는 게 한 1000개 정도 돼요. 이러다 보니까 이걸 일일이 검토를 할 수 있을지, 또 9월부터 10월, 11월까지는 국가 예산을 다루거든요. 이런 예산 시기에 경제적인 이슈가 되거나 인명이 달려있는 이슈가 있으면 이 부분이 또 부딪히게 됩니다. 특히나 학교 관련해서는 올해는 유치원 3법이라는 것들도 논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 쪽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통과될 수 있을지 걱정이 좀 되는데 이 법만큼은 가뜩이나 아이들 많이 안 태어나서 인구 절벽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기껏 태어났던 아이가 아주 안타깝게 목숨을 잃는 일은 없도록 우리 사회가 빨리 안전장치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조속히 법안이 발의됐으면 좋겠네요. 더 많은 국회의원들이 이 법률에 찬성을 하게 하려면 시민들이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알고 있어요. 시민들의 관심을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청와대 청원 사이트에 서명하면 국회에도 이 시민들의 관심이 전달이 잘 이루어지나요? 궁금합니다. 맞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어요. 그 국회도 나름의 청원 게시판 같은 것들을 갖고 있고요. 청와대도 그런 게시판들이 있습니다. 다만 청와대는 20만 명 이상 청원을 하게 되면 의무적으로 답변을 해주고 있게 돼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청와대에 많이 올리는 것이죠. 많이 알려서 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이미 법안도 나오고 이렇게 기사까지 나왔던 만큼 이번만큼은 좀 통과됐으면 좋겠고요. 국회의원분들이 가장 많이 혼나고 국민들에게 실망을 사는 게 이런 문제가 발생했고 해당 법을 논의하자 하는데도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정말 실망하게 됩니다. 이거 법만큼은 꼭 통과시켜줬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에요. 네, 맞습니다. 대한민국 어린이들이 안전을 보장받고 꿈을 키울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이 민식이 아버지의 말씀이 저는 계속 생각이 나는데요. 이런 법이 하루속히 통과되어서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 손말TV 구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이 또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박 교수님, 오늘도 친절한 설명 정말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 곽 교수님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무엇보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이상 손가락 뉴스 마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